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금요일부터 지금 SVB 사태 때문에 엄청 난리죠. 뭐 금융위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은행은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탈 쪽에 주로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회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업은행이랑은 좀 다릅니다. 44% 정도는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산 규모는 280조, 엄청 큰 것 같지만 일단 미국에서 자산 기준으로는 16위 정도 되고 제일 큰 은행인 이제 JPM 체이스가 4,234조 원 정도니까 사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640조 정도 되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미국 벤처캐피탈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 회사랑 안 엮인 회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사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미국 규제 당국도 결국에는 이 회사가 증자를 해서 돈을 막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됐고 파산시키고 정부가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게 리만 사태 때처럼 공포가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시그널을 좀 분명히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형 은행들은 목요일 밤에는 엄청 빠지고 금요일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시장은 이게 완전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 사태의 본질은 결국엔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지금 리만 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때랑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게 이때는 사실 뭐 MBS 뭐 이런 불량한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을 막 파생화하고 그걸 가지고 또 파생화하고 막 이래서 완전히 눈덩이처럼 이렇게 크게 불어난 건데 이번 사태는 결국엔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57%인가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금리가 작년에 갑자기 엄청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빠지고 그러면서 예금자들에 대한 돈을 돌려주기 위한 자산이 충분하지 않는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만 때랑은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웰도 최근에 뭐 계속 금리 인상을 좀 더 할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게 시장에 부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도 더 오르고 이랬지만 일단 금리 리스크가 저는 조금 경감이 된 거 아닌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노동 지표 나온 것도 그렇고 더 여기서 엄청 세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파웰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제 무리한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사태를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오히려 여기서 이제 더 올리지 못할 어떤 명분을 좀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3월 FOMC 때 50bp 올린다는 확률이 확 낮아지고 다시 25bp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채 2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빠졌죠. 근데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루 만에 지금 4.6% 정도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요. 5% 찍고 10년물 자체도 결국엔 4% 살짝 넘었다가 3.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국면은 인플레이션 장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유가 어쨌건 간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간에 시장은 점점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되게 주말에 고민이 많았지만 어쨌든 제가 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고용 지표도 나왔지만 결국엔 노동 참여율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62.5%를 처음으로 찍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보조금 받고 어쩌고 하면서 쌓아놓은 돈으로 사치하고 어쩌고 하다가 뭐 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고 뭐 사치하다가 이제 코인 빠지고 주식 빠지고 보조금 받았던 거 다 쓰고 이제 뭐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다시 유입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러면 당연히 임금 상승 압력은 낮아지고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시간당 임금도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플러스 4월 5월 정도에는 주거비에 대한 인플레 압력도 굉장히 낮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웰이 하반기에는 인하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올리진 않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운 구간이고 저도 굉장히 쫄립니다만 좀 버티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그리드 영역에 있었잖아요. 진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 2, 3주 전인가요? 까지만 해도 그리드에 있었는데 지금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왔고 이러한 트렌드 지표만 봐도 작년 10월 이후에 거의 이쪽으로 이제 근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지금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럴 때 주식 좀 줄였다가 다시 사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같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 주총이 3월 15일 9시에 있는데 결국엔 반도체 경기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을 것 같고 고객사 재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분기도 실적이 안 좋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경기는 지금 상반기가 최악이다. 그래서 하반기 내년엔 되게 좋아질 거다라는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4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코덱스 200롱, 코스닥 150숏 선물인데 결국에는 엄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를 끌고 왔었죠. 1월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게 반대로 완전히 코스닥이 엄청 세고 코스피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런 엄청난 아웃라이어는 결국엔 제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형주를 사시는 게 3, 4월에는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 사태가 물론 좀 시끄럽겠지만 대충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 여름까지는 대형 주장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반도체 주가를 선행하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고통스러운 구간을 조금 견디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숏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확 빠지는 날 좀 줄였다가 다시 반등하면 다시 숏을 잡고,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같이 참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저 혼자 해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굉장히 숏 플레이를 하기 좋다. 다만 주도주를 함부로 숏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제 포트는 거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셀트리온 한번 샀다 팔았다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을 했고요. 이런 건 결국엔 서정진 회장이 컴백을 했고, 또한 이슈를 가지고 분명히 여론을 이끌 거기 때문에 그런 대한 뭐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서정진 회장이 가장 지분이 많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더존 비전 이런 것도 이번 좀 추가를 했습니다. 더존 비전은 한 2, 3일 만에 한 40% 수익이 나가지고 반 정도, 반 이상을 줄였지만 어쨌든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에코 PM 숏은 잠깐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숏은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월요일에 바로 19%가 상승을 해가지고 좀 황당했죠. 근데 제가 금요일에 말씀했지만 소심하게 조금 발을 담궜고, 결국에는 이날 15% 이상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제 평단가를 21만 6천 원까지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런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근데 다시 워낙 주도주기 때문에 다시 오를 때 저는 이 선을 기준으로 21만 5천 원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 숏을 잡고, 확 빠지면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기로 봤을 때는 이게 주봉으로 봐도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런 업체들이 바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런 건 반대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롱숏을 잡으실 분들은 이런 플레이를 하시면은 오르는 거에서 먹고 빠지는 거에서 먹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연습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많고 다들 우려가 많으실 텐데, 저도 당연히 말은 이렇게 드리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금요일에 종가 정도의 포지션을 더 늘렸기 때문에 조금 쫄리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한 1, 2주 상관으로 보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유지하시면서 봄에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같이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